안녕하세요. 경기 전분 석소입니다. 오늘 경기의 핵심 흐름과 무료 공유 내용 댓글에 남겨둔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전 꼭 봐야 할 전력, 데이터, 전술 포인트 지금부터 바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신시내티는 초반부터 자바리의 정교한 패스 분배로 밴쿠버 수비를 끊임없이 흔들 것으로 보인다. 밴쿠버의 페널티 박스 앞 커버 플레이가 둔하다는 약점을 정확히 파악한 신시내티는 이 지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바리의 짧은 리턴 패스와 2대1 원투 패스가 반복되면 밴쿠버의 수비 간격은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페널티 박스 정면에서 신시내티의 슈팅 각도가 자주 열릴 것이고 개뱅된 K의 빠른 침투가 계속해서 위협을 만들어낼 것이다. 밴쿠버가 아무리 방어적인 블록을 형성해도 자바리의 정교한 패스 앞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밴쿠버는 중원에서 볼 탈취 이후 빠른 역습을 노려볼 수 있지만 빠른 공격 전개 속도에서 신시내티에 비해 떨어진다. 후반으로 갈수록 신시내티의 측면 미드필더들의 활동량이 증가하면서 세트피스 상황이 자주 발생할 것이고 밴쿠버의 헤더 대응력이 떨어지면서 실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신시내티의 플레이메이커 자바리가 경기 흐름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밴쿠버의 페널티 박스 앞 수비 혼선을 반복적으로 파고들며 승리를 거머쥘 것으로 판단된다. 콜럼버스는 초반부터 로시의 정교한 직선 패스로 뉴욕시티의 수비 라인을 자주 흔들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티는 빠른 전개 속도에 대응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느린 중원 템포만 반복하게 될 것이다. 샤무보스트의 높은 위치 압박이 뉴욕시티의 빌드업을 방해하면 더욱 답답한 공격 패턴만 반복될 수밖에 없다. 웨삼 아부알리의 측면 침투가 계속되면 뉴욕시티의 풀백들은 수비 부담이 점점 가중될 것이다. 콜럼버스는 세컨드 라인에서의 침투를 반복하며 유효 슈팅 빈도를 크게 높일 것이고 후반으로 갈수록 세트피스 상황도 자주 만들어낼 것이다. 뉴욕시티는 중원에서 볼 탈취를 시도해도 빠른 역습 연결이 약해서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할 공산이 크다. 특히 후반부에 체력이 떨어지면서 측면 커버까지 약해지면 콜럼버스의 공격은 더욱 수월해질 것이다. 결국 콜럼버스가 로시의 직선 패스와 웨삼 아부알리의 측면 침투를 조합하면서 뉴욕시티의 느린 공격 템포를 효과적으로 압박하며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터 마이애미는 초반부터 세고비아의 정확한 직선 패스와 베르타라메의 측면 침투로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시카고는 빠른 전개 속도에 대응하지 못하고 느린 중원 템포만 반복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브라이트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계속되면 시카고의 측면 수비 간격은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코너킥 상황이 발생될 때마다 인터 마이애미는 니어 포스트를 향해 런닝 점프에 들어가며 헤드로 득점을 노리는 세밀한 패턴을 보여줄 것이고 이는 시카고의 세트피스 수비에 극심한 위협이 될 것이다. 시카고는 수비 라인을 높이 유지하려 해도 베르타라메의 정확한 크로스 앞에서는 결국 골밥을 내주게 된다. 시카고가 중원에서 볼을 탈취해도 역시 빠른 역습 연결이 약해서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할 공산이 크다. 후반으로 갈수록 레반 도프스키의 활동량도 떨어지면서 공격 선택지가 더욱 제한될 것이다. 결국 인터 마이애미가 세고비아의 직선 전개와 베르타라메의 정확한 크로스 그리고 브라이트의 세트피스 활용을 통해 경기를 완벽하게 주도할 것으로 판단된다. 뉴 잉글랜드는 초반부터 공격적인 측면 압박을 통해 토론토의 빌드업을 방해할 것으로 보이고 투거만의 빠른 침투로 세트피스 상황을 자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토론토는 공격 템포를 높이려 노력하겠지만 중원의 패스 순환 속도가 본질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상대의 빠른 움직임에 결코 따라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뉴 잉글랜드는 코너킥이나 프리킥 같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다양하게 연출해낼 것이고 이는 토론토의 수비 조직에 지속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카를레스 힐의 중원 장악과 측면 수비의 조직력이 함께 작용하면 토론토는 공격 구간에서는 물론 수비 국면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토론토가 중원에서의 빠른 패스 순환으로 뉴 잉글랜드의 압박을 우회하려 시도해도 기본적인 템포 선택이 느리기 때문에 결국 같은 패턴의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 후반으로 갈수록 세트피스 대응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뉴 잉글랜드의 캄파나와 특허만의 계속되는 침투에 수비진이 지쳐나갈 공산이 크다. 결국 뉴 잉글랜드가 측면 장악력과 세트피스 활용도라는 두 가지 강점을 10분 발휘하며 토론토의 느린 공격 템포를 효과적으로 압박하면서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판단된다. 필라델피아는 초반부터 일로스키의 과감한 종패스로 뉴욕 레드불의 수비 라인을 끊임없이 흔들 것으로 보인다. 뉴욕 레드불의 거리낌 많은 플레이 선택이 필라델피아의 빠른 역습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다미아니의 빠른 침투와 부에노의 정교한 움직임이 조화를 이루면 뉴욕 레드불의 수비 라인은 지속적인 흔들림에 시달릴 것이다. 필라델피아는 세컨드 라인에서의 침투를 반복하며 유효 슈팅을 자주 만들어낼 것이고 부에노의 중거리 슈팅이 위협적인 골밥을 계속 만들어낼 것이다. 세트피스 상황도 자주 발생할 것이며 필라델피아의 공중볼 장악력이 뉴욕 레드불을 압박할 공산이 크다. 뉴욕 레드불은 중원에서 볼 탈취를 해도 역시 거리낌 많은 판단으로 공격이 끝나고 마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까지 겹치면 필라델피아의 공격을 충분히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필라델피아가 일로스키의 정교한 종패스와 부에노의 결정력을 무기로 경기를 주도하며 뉴욕 레드불의 거리낌 많은 플레이를 효과적으로 파고들어 승리를 거머쥘 것으로 판단된다. 샬럿은 초반부터 펫비엘의 정확한 직선 패스로 애틀랜타의 오프사이드 트랩을 무너뜨릴 것으로 보인다. 애틀랜타는 공격 전환의 느린 속도 때문에 샬럿의 빠른 역습을 충분히 막을 수 없을 것이 자명하다. 윌프레드 자의 측면 침투가 계속되면 애틀랜타의 풀백들은 수비 부담이 점점 가중될 것이다. 특히 샬럿은 코너킥이나 프리킥 같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다양하게 만들어낼 것이고 지오르노의 제공권 높은 침투가 위협적인 헤더 찬스를 반복 창출할 것이다. 애틀랜타의 세트피스 수비 조직이 그렇게 견고해 보이지 않으니 샬럿은 매 세트피스 상황을 극도로 주의 깊게 대응해야 한다. 애틀랜타가 중원에서 볼을
탈취해도 공격 전환의 느린 선택으로 인해 빠른 역습을 만들지 못할 것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미란 축구와 알미론의 활동량도 떨어지면서 공격 선택지가 더욱 제한될 것이다. 결국 샬럿이 페피엘의 정확한 직선 패스와 세트피스 활용도를 미기로 경기를 주도하며 애틀랜타의 느린 공격 전환을 효과적으로 압박하면서 승리를 거머쥘 것으로 판단된다. 휴스턴은 초반부터 기엘르미의 측면 진투로 경기를 주도하려 하겠지만 DC 유나이티드의 방어적 플록에 의해 어느 정도 억제될 수 있다. 그러나 중반을 지나면서 휴스턴은 전술적 조정을 통해 기엘르미의 컷백 플레이에 더욱 집중할 것이고 후반부에는 하프 스페이스 공략이 극도로 증가할 것이다. 특히 후반 40분 이후 휴스턴은 기엘르미의 영리한 드리블과 컷백을 바탕으로 맥글린의 침투를 극도로 살려낼 것이다. 세컨드 라인에서 타이밍 좋게 들어가는 맥글린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수비가 커버하지 못한 자유로운 슈팅각을 얻게 될 것이며 이는 DC 유나이티드의 세트피스 수비에 극심한 위협이 될 것이다. DC 유나이티드는 초반부 세트피스 상황으로 득점을 노려볼 수 있지만 휴스턴의 세트피스 수비 조직이 견고하면서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기 어려울 것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바리보의 체력 저하까지 겹치면 휴스턴의 측면 공략은 더욱 수월해질 것이다. 결국 휴스턴이 기엘르미의 영리한 측면 공략과 맥글린의 정확한 침투를 통해 경기 흐름을 장악하고 후반부 하프 스페이스의 집중 공략으로 승리를 거머쥘 것으로 판단된다. 캔자스 시티는 초반부터 카피타의 깊은 측면 침투로 미네소타의 수비 간격을 벌려놓을 것으로 보인다. 미네소타는 원정 환경에서의 심리적 위축이 초반부터 드러날 것이고 캔자스 시티의 빠른 측면 공략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할 것이 자네마다. 마누 카르시아의 컷백이 반복되면서 세컨드 라인에서의 침투 기회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특히 중반을 지나면서 미네소타의 체력 저하가 본격화되고 캔자스 시티의 측면 수비 간격 활용은 더욱 노골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후반 40분부터는 미네소타의 측면 수비가 거의 무방비 상태가 되며 캔자스 시티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여러 차례 자유로운 슈팅 기회를 만들어낼 것이다. 미네소타가 중원에서 볼을 탈취해도 원정이라는 환경 속에서의 집중력 흐트러짐으로 인해 빠른 역습 연결이 약할 것이다. 예보와의 활동량도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면서 공격 선택지가 계속 제한될 것이다. 결국 캔자스 시티가 카피타의 측면 침투와 마누 카르시아의 컷백 주무기로 미네소타의 원정 약점을 효과적으로 파고들며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판단된다. 오늘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경기 흐름과 무료 공유 내용은 댓글에 남겨둔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전 핵심 정보는 경기 전 분석수에서 함께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